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구분구조법에 대한 내용을 배웠고요. 오늘은 구분구조법을 수식으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구분구조법이 저번에 이제 제가 말했던 대로 이런 거였죠. 그 함수 그래프가 있을 때,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이 넓이를. 그랬을 때 구하는 방법이, 얘는 곡선이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사각형으로 쪼개서 본다라고 하면, 요런 작은 사각형으로 계속 어떻게 나눠서 봐도, 계속 나누다 보면은 요거랑 넓이가 비슷해질 거고, 또 그게 아니면 요렇게 조금만 더 크게, 요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지금 그래프보다 조금 더 큰 애로 만들어도 결국에 작게 쪼개다 보면은 그래프랑 거의 크기가 같아질 거다 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증명할 거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제 오늘은 그 증명하는 과정을 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미적분 원 교과서를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복잡한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약간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도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문제를 줄 때 어떻게 증명 과정을 보여줘요. 증명 과정을. 근데 그 증명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제 그 빈칸을 넣으라던가, 아니면 서술형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 내신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논술 같은 거 할 때도 구분구조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지만 실제 수능에서는 내가 이게 이렇게 그냥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수식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정도면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는 부분이 적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적분의 의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랑도 거의 비슷한 부분이니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집중을 바짝 해가지고 한번 이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대로 한다고 하면,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y는 x제곱과 그 다음에 x축과 그 다음에 x축 밑이라고 할게요. x축 및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S를 구해보자. 이게 보통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의미를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 의미죠. 오늘따라 화면이 좀 많이 흔들리네요. 이렇게 좌표축이 있고,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와 x는 1로, 여기 x는 1이라고 합시다. x는 1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는 게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죠. 이 넓이를 구해라는 게, 그죠? 관건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1단계 구간을 n등분 해야 됩니다. 지금 0에서부터 1까지 구간이 있습니다. 0에서부터 1까지 구간이 있어요.
0에서부터 1까지 구간이 있는데 이거를 n등분 해줘야 됩니다. n등분. 그러면 자 봐봐요. 이걸 n등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여기가 n등분 됐다 칩시다. 그죠? n등분 됐으면 첫 번째가 일단 제일 처음에 지키는 건 0입니다. 그죠? 그 다음 거는 얼마가 됩니까? n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n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 거는 n분의 3이 되겠고요. 계속 하다 보면은 n분의 n이 되게 됩니다. n분의 n-1도 나올 거고요. n분의 n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얘가 누구랑 똑같냐면 사실 1이랑 똑같죠. 이렇게 일단 구간을 n등분을 해주세요. 구간을 n등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그래프를 크게 한번 그려볼까요? 조금 더 그래프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 한쪽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쌤이 골라내서 그려보겠습니다. 오늘따라 펜이 또 상태가 안 좋네요. 요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내려옵니다. 이때가 쉽게 말하면 뭐 n분의 n이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그러니까 이 n을요, 엄청나게 나중에 잘게 쪼개게 될 건데, 그냥 우리가 편의상 한 요 정도로만, 뭐 요 사이에 뭐 여러 개 있었다 치고요. 여기에 뭐 n분의 2가 있었다 치고, 그냥 3, 오케이. 그 다음에 n분의 2가 있었다 치고, 여기에 n분의 1이 있었다고 쳐요. 그럼 얘가 함수가 y는 x제곱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y 값이 그죠? 여기 사실은 1이죠. 그죠? 그런데 일단 그냥 이 규칙을 따라간다고 하면요. 여기가 n분의 n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높이가 n분의 n-1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점점점 찍히고 여기가 얼마냐면 n분의 3이 찍히고 그죠? 요렇게 됩니다. n분의 2의 제곱이 되고 가다 보면 n분의 1의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데요. y좌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지금 이제 직사각형을 볼 거란 말이죠. 직사각형을. 그럼 직사각형을 보게 될 건데 이번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작은 거부터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작은 게 뭐냐면 요 밑변은요 길이가 n분의 1인 직사각형이고요. 높이는 그죠 각각에 따른 거죠. 그래서 이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사각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사각형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사각형이 있을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요 사각형들을요 이런 사각형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이런 게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최종적으로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요 사각형들을 다 구해서 더할 겁니다. 다 구해서 더할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사각형 한 개가 그죠? 넓이가 얼마냐고 물으면 직사각형이잖아요. 일단은 그죠?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입니다. 그죠? n등분 했으니까 1을 n등분 했으니까 n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밑변은 일단 n분의 1인 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요. 그죠? n분의 1이 나왔죠. 근데 처음에는 높이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처음에는 0의 제곱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처음 요 칸의 넓이는요. 그 다음 요 두 번째는요. 또 밑변의 길이는 n등분 했으니까 당연히 n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 높이가 얼마짜리냐면 n분의 1의 제곱짜리입니다. 그 다음 거는요. 보면 또 더하기. 또 밑변의 길이 얼마입니까?
n분의 1이죠. 그 다음 높이가 얼마입니까? n분의 2의 제곱이죠. 이런 식으로 쭉 계속 가다가 요 맨 마지막 게 얼마냐면 또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n분의 1이고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n분의 n-1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결국에는 싹 다 더하게 되면요. 싹 다 더하게 되면 우리가 수열의 합 이런 것도 배웠고, 그죠? 수열의 극한도 배웠고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쭉 계산해 보면요. 그죠? 얘가 뭐 한 번만 더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속 보다 보면 어떤 형식이냐면 얘가 n이 결국에는 전부 다 밑에가 3승짜리가 되고 이놈의 제곱들이 다 붙어버리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n분의 n세제곱분의 1에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쭉 가서 n-1의 제곱 이렇게까지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제곱끼리 더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열의 합공식에서 그 시그마 같은 거 할 때 배웠죠? 시그마 같은 거 할 때 시그마 잠깐만 한번 보고 갈까요? 이쪽에서 보고 가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라고 하면 얼마가 나오고 2NN 플러스 1이 나오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K제곱이 나오면 우리가 얼마 나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우리가 요거를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얘는 n-1까지니까 계산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겠죠. 시그마 n-1까지니까 k는 1에서부터 n-1까지 k제곱 형태인 거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n세제곱분의 1 곱하기 6분의 n-1 n 그 다음에 2n-1이 되게 됩니다. 일단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거를 뭐 이제 우리가 제가 그냥 an으로 보겠습니다. an.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빨간 색깔로 해야 하는 게 좋을 건데 방금 보라 색깔로 한 건 좀 작은 거고요. 빨간 색깔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제 빨간색 과정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부분은 어떤 거 할 거냐면 그래프보다 사각형이 좀 큰 걸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런 애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n분의 n이고 일단 무조건 n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가 n분의 n-1이고 그 다음에 뭐 땡땡땡 여기 점점점이 따르고요. 여기가 뭐 n분의 2라고 잡고요. 여기가 n분의 1로 잡을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요런 직사각형을 만들 겁니다. 요런 직사각형이요. 그러니까 아까는 왼쪽이 기준이었다고 하면, 그죠? 왼쪽에서 이렇게 높이가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오른쪽에서 높이가 만들어지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할 겁니다. 요 넓이를.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계산해 주는데, 그럼 넓이가 일단은 얘를 보면 자 봅시다. 얘가 y는 x제곱이죠. 함수가. 그러면 일단 넓이 구한다고 하면 n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n분의 1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얼마가 나옵니까? 또 밑변은 n분의 1이죠.
그죠? n분의 2 빼기 n분의 1 하면은 n분의 1이 나오죠. 이거 가끔 헷갈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n분의 1이 꼭 곱하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죠. 이렇게 또 사각형 밑변의 넓이가 n분의 1 곱하기 얼마입니까? 높이가, 그죠? 이때죠. 이제 높이는 n분의 2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또 계속 그렇게 더해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마지막 게 얼마냐면, 일단 밑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n분의 1이고요. 높이가 얼마입니까? 높이가 n분의 n의 제곱이죠. 그죠? 높이가 제일 마지막 거니까. 자,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되면 얘도 이제 계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n분의 1에 곱하기, 그죠? 근데 n분의 1에 곱하기, 얘들은 계속 얘랑 얘들은 계속 규칙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얘가 n 세제곱, 그 다음에 그죠?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땡땡땡 n의 제곱까지 갈 거란 얘기죠. 얘들끼리만 일단 따로 모아서 본다라고 하면 n은 여기 앞에 있고, 그죠? n 제곱끼니까 n 제곱은 다 빼버리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n 세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누구랑 똑같냐면 k는 1에서부터 n까지 k 제곱이랑 똑같아지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을 써버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제 n 세제곱 분의 1 곱하기 6분의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게 지금 이제 대충 한 2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작을 때는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클 때는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사각형이 그 함수보다 작을 때는 얼마가 만들어지냐면,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빼올게요. 6분의 6n 세제곱, 그 다음에 n-1 n, 그 다음에 2n-1이 있게 되고요. 작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클 때는 얘를 뭐 bn이라고 할게요. 대문자 bn. 그러면 얘는 6n 세제곱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게 됩니다. an이고요. 이게 an이고 이게 bn입니다. 그럴 때 이 n분의 1을요, n등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n등분 했잖아요. 근데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이 등분을 매우 작게 만들어 버리면, 정말 작게 만들어 버리면, 즉 n을요 어떻게 하면 돼요? n분의 1이 만약에 2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작고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작죠. 4분의 1보다는 5분의 1이 작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n을 크게 해버리면, n을 거의 무한대 수준으로 크게 해버리면 정말 촘촘해져서 이 간격이 거의 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간격이 거의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벌려보면, 확대해서 보면 또 생기고 또 쪼개고 하면은 점점 얘랑 비슷해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호를 써줄 거냐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라는 기호를 써줄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n이 무한대로 가는 표현을 써주면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그죠? 그냥 이제 차수가 몇 차입니까? 3승이고요. n이 3개 나오니까 또 3승이죠. 차수 같으니까 뭐만 비교하면 됩니까? 개수만 비교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놈은 얼마가 나오냐면, 그죠? 이놈은 3분의 1이 나오고요. 얘도 얼마 나옵니까? 계산하면, 그죠? n, 그 다음에 개수 비교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작건 크건 간에 어디로 수렴하냐면,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3분의 1로 이렇게, s가 당연히 이것보다는 클 거고요. s가, 그죠?
요것보다는 당연히 작을 건데 얘도 3분의 1, 얘도 3분의 1로 가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같아지는 수밖에 없죠. 거의 같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좌측도 3분의 1로 가고 작을 때도 3분의 1로 가고 클 때도 3분의 1로 갑니다. 그러면 요 S도 결국엔 어디로 향해서 가는 겁니까? 3분의 1로 가는 겁니다. 요런 거 그 함수의 대소 비교인가 할 때 봤었죠. 샌드위치 정리니 뭐니 하면서. 그래서 봤던 거기 때문에 지금 요 과정이 좀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그죠? 많이 길어졌는데 의미는 이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또 교과서 같은 데서 뭐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원뿔로도 좀 교과서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옵니다. 원뿔로 어떻게 나오냐면 뭐 제가 뭐 빨리 끝내겠습니다. 원뿔로 있으면 원뿔이 그냥 제가 두 개를 그냥 놓고 볼게요. 원뿔이라고 합시다. 원뿔이 있으면 여기에 요걸 밑둥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원기둥 있죠? 요렇게 원기둥 잡아가지고 더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더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뭐 기준을 잡고 쭉쭉 간다라고 하면 그죠? 요 안에서 움직인 애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밑에 오면 이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얘는 이제 이렇게 끝날 거고요.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이렇게 끝날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큰 거고 얘는 작은 거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계속 원기둥 넓이를 구하다 보면 좀 작아진 원기둥 넓이를 구하다 보면 얘랑은 결국에는 부피가 같아질 거다. 정말 이거를 점점 높이를 더 작게 만들어주면 그죠? 그런 뭐 얘기가 되는 게 구분구조법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도형들을 가지고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그 부피를 증명해봐라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뿔의 부피, 그 다음에 뭐 원뿔의 부피, 뭐 그런 것들 있죠. 원의 넓이 그런 것도 싹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뿔의 넓이가 뭐 3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라는 걸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냥 공식으로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구분구조법으로 증명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구분구조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시간에 정적분을 나갈 겁니다. 정적분을 나갈 건데 아마 오늘이 미적분 1을 공부하면서 아마 가장 복잡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과정이 자연스러워지도록 과정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게 과정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학생들이 뭘 해줘야 되냐면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노트를 펼치고 교과서를 보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적분은 거의 완벽하게 그게 되고요. 정복이 되고요. 예, 여기까지 이제 구분구조법에 대한 설명 마치고 다음 시간에 정적분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